MBC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론의 지지 세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MBC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언론 노조가 중심이 되어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저들의 품 안에 있는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종결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전개 과정에 지난 4년을 참여하는 MBC 구성원들의 반성을 봐주시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지들! 이 자리에 지상파 카메라 안 보입니다. 이게 장악된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번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정책 방송으로 비판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일일이 파업으로 맞서도 되지 않을 환경을 저희 MBC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본부 본부장 엄민영 동지는 서울 성구 청량리 영등포 주원지구 주원동지를 모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존경과 오늘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조회포 김장문 대표 동지들 모셨습니다. 이방우천 전국선장의 최유신 이동익 위원회 동지 및 사무동지들 모셨습니다. 전태국 대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뒤에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동지의 힘찬 대사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민주화 나가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많이들 오셨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보니까 가슴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KTX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올해 인단위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투쟁의 진심을 모아서 동지 여러분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부자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명박 정권의 똘마니 이 국토부놈들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KTX를 민영화시키면 모든 게 좋아지고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통신 민영화 시킬 때 도시에는 틀리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 통신 민영화에서 최대의 이익을 본 것은 한국 통신의 최대 주식 미국 월가의 자본가놈들입니다. 미국 월가의 자본가놈들은 앉아서 돈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떠 이게. 바로 이명박이와 국토부 관련원들과 이 낙태산 사장과 이 철도 관련원들이 이런 방향찬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철도의 경영은 정부와 철도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도를 이용하시는 시민사회와 철도 전문가와 철도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야지. 그래야지만 무너지고 있는 철도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련원들은 KTX 민영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짜 치졸하고 야비한 말로 국민들을 선동해내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대표 연봉 2천만원 받고 있는데 철도 대표는 연봉 6천, 7천을 받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묵묵하게 노동해왔던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가슴을 진동기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 노동자 평균 연령 49세, 평균 근속연수 19년, 철도의 평원 연봉 4,100만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주 5일제 근무 체계가 아닙니다. 철도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야간 노동과 불규칙한 교문 근무를 반복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명박이도 알고 있고 국토부 관련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악질적인 선동을 해대는 이유는 철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25,000 철도 노동자들을 효율화하는 이름으로 민영 철도 주식회사 만들어서 싸그리 연봉 2천만원짜리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질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현찰판에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안달이 돼 있는 이 썩어빠진 이 국토부 관련원들부터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시켜서 싸그리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토부 관련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간 경영기법 민영화가 최고의 선이고 공기업은 악의 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전능자이고 민영화 신봉자인 이명박이를 한번 나라 살려보라고 청와대 보냈더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거덜나지 않았습니까? 정의와 도덕은 실종되고 반칙과 부패와 특권인 반칙은 뼛속까지 사기주의로 보이는 탐욕스러운 놈들이 99% 서민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더러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민영화의 실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KTX 민영화 저지 추세 그리고 올해 있을 임단협 추세,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해야지만 KTX 민영화를 저지시킬 수 있고 무너져가는 철도 공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조합원들 맨 앞에서 선봉에서
소중한 해고동지들을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낙하산 사장이 옵니다. 청와대 이명박으로부터 올해 안에 KTX 민영화 반드시 성사시키고 무자비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식을 걸고 반드시 시행하라는 분명을 받고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이 이명박이 오든 이상득이 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오로지 신경 쓸 것은 올해 KTX 민영화 반드시 저지시키고 구조조정, 인력 감축, 올해 임단협 투쟁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료 투쟁을 발견할 것인가 오로지 이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국세계 단결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위원장으로서 이 한 번 던져서 힘차고 강연한 투쟁을 벌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투쟁! 네, 5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분들하십니까? 폐기합니다. 네, 힘차게 고함을 청했습니다. 철도노동자 총단위로 KTX입니다. 박수하자. 네, 다음은 돈가보고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 빨리 돌아왔던 KTX 민영화 추진 관련된 경감보고를 정부 철도노동자 사무처장 박정훈 동의를 모시고 경감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정정영 의원님, 네, 국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철도노동자 사무처장 박정원입니다. 신장장 후보님 오셨네요. 예, KTX 민영화 관련해서 동지 여러분들께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부에서 날씨 좀 많이 풀렸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비공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철도노조 파업 종료 직후 전 정종환 국토부장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철도공사와 철도청 체제, 민영화처에 다시 공사 등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원론적 차원에서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국토부에서 의뢰한 연구인허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은밀히 KTX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4일 한나라당 최고시 백성문 의원 주재 철도운송산업 선진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당시 김진애 의원은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민영화 계획이므로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소위 경쟁체제 도입 방침으로 급격히 선회되었고 국토부 철도정책 담당자 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일 철도정책관 부부랑으로 교체, 22일
가졌습니다. 2010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KTX 민영화 관련 민간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나라당 비대위원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8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양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밀실 토론회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배제한 완전한 밀실 토론회였습니다. 2010년 1월 25일 KTX 대책위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적이며 일방적인 대국민 토론회를 중단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공정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잡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일방적으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KTX 대책위는 30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일 김진애 단기갑 위원이 주최하여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을 17인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들에 대한 여러 번 발의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라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돼서 KTX 민영화가 철회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민 대책위에서 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 경과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본부 23,000여 명, 대전지방본부 35,000여 명, 부산지방본부 15,000여 명, 호남지방본부 43,000여 명, 영주지방본부 22,000여 명, 전체 15만여 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동지들과 함께 KTX 민영화가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주장하겠습니다. 주쟁! 네, 1월 18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5만 명 정도 오고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전국 주요 역사에서 우리 모든 자원원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서명운동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몇 군데 뽑았습니다. 천안선두기, 부산시청, 목포기관차 세계지구에서 원적으로 많은 자원원들이 현장에 시민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의 모범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했던 세 곳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죄의 대책위와 절차구조 모든 자원원들은 1인당 50명 이상 서명을 조직하기로 결의했고 이 서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2월 중순 지나면 100만의 서명운동을 마쳐서 우리의 입장을 또 우리의 구안을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부산시설 조용진 진양동지, 목포기관차 김현우 중장동지, 대지군 정관의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에 구호한번 외치고 국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정부원이 통계를 조작해서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를 가야하겠다고 합니다. 통계조작! 국민주의는 교통정부원 대체하라! 대체하라! 교통정부원 대체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예. 만약에 기대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한 번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천안에서는 오전에는 조합원 동지들이 서명을 받고 오후에는 지부장들이 모여서 서명을 받습니다. 자부장 6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일이겠습니까? 지부장과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찌 천안 조합원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더 넓게는 대전지방법원 모든 조합원의 마음이고 더 크게는 우리 전국 철도 노동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서명전 보내서 정말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안본부 목포 기관차 승지구 김현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전국의 동지들이 KTX 민영화 반대 투쟁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또 목포 기관차 승무지구가 깔때기를 하기 위해서 좀 쑥스럽습니다. 깔때기 맞죠? 그런데 이거는 자랑치기보다도요, 우리 동지들이 어떻게 투쟁을 하는지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깔때기 한번 해보려고 잘 보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호남본부에는 거점에서요, 광주, 순천, 그리고 익산, 전주, 목포에서 우리 소통노동자들이 국민을 만나고 있고 지역 대책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 기관차 승무지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깔때기를 하게 되는데 제목을 목포 깔때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지구에서는 평상시에 지역의 연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선정전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지부장이 이틀 뒤에 바로 목포 지역 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전전, 그리고 서명전, 그리고 각 단체 이름으로 목포 시내 프랑을 도배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비상지원을 통해서 전수경을 하면서 KTX 민영화 반대, 조합원 혁신 계획을 결의하고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목포 지역 대책위와 1인시에 함께하고 서명전과 선전전을 하면서 매일 우리 자원 60명밖에 안 됩니다. 자원 60명 10명 이상이 함께, 가족과 함께 서명전을 하고 시민을 만나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투쟁 현장에 같이 했습니다. 한미형 티팩이 촛불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해남 하원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에서, 그리고 농민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연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그리고 가족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활동하며 조직적 역할 운동을 통해 시내 전 지역에 들어가서 산가를 가고 주민을 만나고
만난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시민들의 격려는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네 번째, 각 단체의 대의원대 총회, 그리고 7080 콘서트라는 대규모 콘서트 공연장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국민의 KTX 민영화가 얼마나 우리 국민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건지, 이 공공성이 무너지면 물과 가스, 전기, 교육, 무료 모두가 민영화됐다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때 국민들, 공연장에 왔던 모든 분들 수많은 사람이어서 서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권과 함께했습니다. 먹고제 시의원의 결의를 채택했고 통합지방 당원들과 우리 시구가 먹고시의 저녁을 돌며 한쪽에는 서명판을 들고 한쪽에는 선전지를 들고 시민을 만났습니다. 저도 KTX 민영화는 혼란 국민의 분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난 국민 중에는 스스로 철도노조 홈페이지 가서 우리도록 출력해서 본인이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서명지를 가져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페이스북으로 보고 직접 1인 시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조합원 6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힘은 그 1인 시위에 아셨던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힘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조합원들은 계속 설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활동은 정말 눈부십니다. 우리 목포기약자 승무지부는 조합원 60명입니다. 아주 작은 소속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그 60명이 활동해서 5,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지부는 이 투쟁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지만 조합원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자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우리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철도노조의 공공성과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온 정성으로 투쟁을 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포기관차 동지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것처럼 전철력 승차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선전하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100만 서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구호만 정했습니다. 우리 뒤에 이 구호를 모른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결사투쟁입니다. 힘차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공공민이 반대한다. KTX 민영화 참여하라. 국민이 반대한다. KTX 참여하라. KTX 참여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결사투쟁. 네, 다음은 투쟁사입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우리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동지의 힘찬 투쟁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KTX를 분할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철도 경영
경찰 출신 허준영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문제 따지려면 허준영부터 바로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인지 개나라인지 새누리당인지 헌들이당인지 강남 어디에 출마한다고 경찰 출신 철도 철저도 모르는 자가 3년 동안 철도를 온통 망쳐놓고 국회의원 배치 달겠다고 가인을 허준영부터 국토부가 소환해야 됩니다. 사고 철도 전락시킨 경찰 출신 낙하산 사장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분별한 현장인력 감축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상하분리가 본질적으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는 국토부가 정말로 철도 경영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낙하산 인사 정치에 가능했던 거 그것부터 반성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아치 같은 놈들입니다. 양아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내리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변종까지 합치면 10개 넘는 통신회사 경쟁하고 있는데 왜 통신요금 못 내리는 겁니까? 왜 정유회사 하나, 둘, 셋, 넷, 5개 넘기는 정유회사 있는데 왜 기름값 안 내리는 겁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국토부가 먼저 독점 깼습니다. 인천공항철도 민영철도였습니다. 교통연구원 수요 예측 7%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100명 탄다고 했는데 7명 탔습니다. 교통연구원 박살하는 작전을 인천공항철도 수요 예측하면서 그들이 낸 통계 수치에 의하면 인천공항철도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인선 가장 혼잡한 구간에 그 정도의 밀도를 가진 출퇴근 시간의 열차가 하루 모든 시간을 그렇게 다닐 때만이 가능한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이자들이 또 수요 예측 들고 나와서 민영철도 하면 요금 20% 인하될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자들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 낭비하고 철도공사에게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제체제 독점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지하철 1, 2, 3, 4, 5선 5, 6, 7, 8호선 두 개의 운영체제 이미 경쟁하고 있지만 뭐가 국민들에게 달라집니까? 사장만 두 놈 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가리거지만 비대위는 것 아닙니까? 통합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6월달에 민주노총 6월부터 6, 7, 8 총파업계획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총선 지나면 결정한다고 했는데 6월달 끝장냅시다. 어차피 이렇게 시작된 거 민주노총과 함께 6월 총력투쟁으로 끝장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국제사입니다. 우리 공명수도 연맹위원장인 이상무 동지 힘찬 시사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훈 위원장님 오늘 화끈하게 연설을 하시죠. 동일 반갑습니다. 사회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대 강화해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취하는 조직 공공운수를 전념되고 있습니다. 이상무 KT 승리 완전히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길을 가면서 기획하됩니다. 주제!
그래도 우리는 함께 수행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KTX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 가스, 발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지금 불거지게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연맹 10만 노동자들이 올 6월 거리를 해방으로 만들고 반드시 노동이 승리하는 2010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청년동자들 자랑스럽게 함께 취합시다. 취해! 감사합니다. 가수분의 노래는 노동자시면서 되게 신나죠. 곡이 많아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 뒤에 계신 동의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집회가 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근사 시간입니다. 우리 수많은 경관과 국회의원 동의들이 저희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힘찬 수행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준대 위원님,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위원님, 통합진보당의 김상정 대표님, 진보수당의 김종철 대표님, 사회당의 안희상 대표님 모시고 힘차게 현재 민주화 비판 발언을 들어보도록
아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주목을 못 받고 있군요. 오늘 입춘입니다. 봄바람이 불 겁니다. 승리의 봄바람이 불 겁니다. 올 들어서 서울역 광장에 최다 국민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은 곧 FTA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경제인연합회 전경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맨 먼저 방문한 것이 전경련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간절히 FTA 발효를 원합니다. 또 재벌 대기업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물사업, 불사업, 길사업, 씨앗 종자 사업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도, 전기가스, 철도, 도로, 씨앗 종자 산업이 문득뜨리는 사업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 임기 5년 차에 전경련에 넘겨주고자 하는 가장 큰 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 주권은 사실상 헌납됩니다.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FTA 무효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통일 한국의 철도로 가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철도는 공공철도로 가야 합니다. 문산에서 개성 오고 가던 철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스톱된 지 5년입니다. 이 철도를 다시 달리기 위해서 개성 넘어 평양으로 신의주로 그리고 강릉에서 멈춘 동해선을 강릉 저지까지 잇고 다시 원산 함흥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한반도의 대륙철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4월 말까지 60일만 견디면 철도 민영화는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4월 여소야대 국회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철도사업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간선철도에 대한 면허권을 불법거리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쐐기를 걸 것을 야사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 토요일 오후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이 서울역 아스팔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철도 공동성 강화 투쟁, 이제는 절대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투쟁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해고되고 아직 언제 복직되지 않은 많은 동지들이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진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울역에서 정말 철도 노동자와 수많은 집회를 해왔지만 오늘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꼼수 KTX 민영화 우리 막아낼 이럴 의지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꼼수다 잘 아시지요? 자, 다음번 나는 꼼수다 프로그램에서는 이 KTX 민영화의 꼼수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재벌 특혜가 됐는지, 왜 국토부가 정권을 마지막에 앞에 두고 그리고 총선을 앞에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나는 꼼수다.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꼼수로 똘똘 뭉쳐있는 정권입니다. 배우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4대강 했죠? 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분 매각 한다고 했죠? 네! 이제 철도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지분 매각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독점 체제를 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독점 체제 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프시지요? 도대체 철도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토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국토부가 철도공사를, 철도시설공단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자기네들끼리 낙하산 인사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책 기획하고 그리고 기종 선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철도 선진화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철도 독점 체제를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독점을 깨야 합니다. 두 번째, 요번에 철도 민영화 하면서 요금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사실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민간 기업에게 주고 약간 요금 인하하는 이런 돈 가지고 야옹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요금 인하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왜 민간 기업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적자를 시달리고 있는 철도공사에 줘야죠. 그렇죠? 알짜 노선 민영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 지금 교차 보조를 하고 있는 일반 노선 그리고 벽지 노선을 보조를 하려고 그러면 KTX 알짜 노선 이거 민영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철도는 안전성이 가장 최고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금의 작조금의 인하나 이게 아니라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속도로에 왜 고속버스들 여러 개 주지 않느냐? 저쪽에 항공 여러 공항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철도는 왜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철도는 특수한 단 하나밖에 없는 궤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궤도 산업은 여기에 수많은 시스템과 체계가 있어서 그래야 비로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KTX의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이런 이유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계시지요? 자,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이제 KTX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4월 총선에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려고 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4월에 승리해야 19대 승리를 해야 그래야 지금 철도 산업법 이 조항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면허권을 주는 이 조항만 바꾸면 그러면 우리 철도 민영화 끝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 여러분 같이 막아내시겠습니까? 네! 우리 19대 총선 승리하시겠습니까? 네! 철도 공공성 지키시겠습니까? 네!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 기억해주세요. 철도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대표 안효성입니다. 반갑긴 하지만 사실 이런 자리보다 기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는 게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서울역 집회장에 올 때 민영화 대표하다가 다시 여러분의 품에 우리의 품에 안긴 공항철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KTX 민영화의 본질이 뭔지 다 잘들 알고 계시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력에 찬 재벌과 자본 오만하고 부패한 관료 정권 말기에 끝까지 뭔가 해보겠다는 이 정권 담당자에게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 모두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여기 계신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로 한 그런 다해지고 사기극입니다. 철도는 어찌되었던 시대의 상징입니다. 한때 철도는 산업화의 말 그대로 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생태적 발전이 중요한 이 시대 철도는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걸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에 맞선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철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단 KTX 민영화뿐만 아닙니다. 민영화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부패하고 타격한 자본의 사기극이라는 것은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저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것을 제대로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벌을 해체하고 초기로 노는 것은 금융자본을 제대로 통제할 때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외치는 KTX 민영화 저지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2년이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왜 바꾸는지는 아시겠죠?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 모두가 적절하게 일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일 당일날 어디에 투표하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KTX 민영화 저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 맡고 있는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당의 대표는 홍세화 대표이신데요. 오늘 일이 있으셔서 좀 못 오셨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철도 노동자분들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여러분의 편인지 이 주위를 지나고 계신 시민들의 편인지 이명박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철도 노동자분들이 왜 시민들의 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철도 노동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두 가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더 착취하고 또 자본을 금융화해서 이자 놀이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동자 취업자고 이자놀이 하더라도 이자놀이만으로도 모자라서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자본의 노름,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KTX 운영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을 이명박 정권과 재벌 투기자본들이 짜고 치는 강탈 노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철도가 민영화되었었죠. 잘 오던 철도가 4시간 반씩이나 연착을 하고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철도 요금이 2배로 인상되고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탈선하고 기차가 탈선하고 충돌하고 해서 수십 명이 죽는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민영화된 철도는 수십조의 적자를 내고 다시 영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유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KTX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구나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한미 FTA와 공동으로 추진되어서 발효가 되고 KTX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KTX를 민영화하는데 해외 자본이, 만약에 해외 투기 자본이 참여했다고 칩시다. 그 해외 투기 자본에 참여하고 국내 재벌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 KTX 민영 주식회사를 나중에 영국과 똑같이 다시 그 수많은 상업덩어리 민영 KTX를 다시 국유하려고 할 때 해외 투기자본은 한미 FTA 규정을 들어서 이것을 국제 투자 분쟁 조정센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고 비판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입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해외 투기자본이 갖고 있는 그 지분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투기자본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수익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FTA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또 국내에서 벌어질까요? 해외 투기자본에게 갚아줘야 되었던 그 돈, 그것을 국내 재벌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해외 투기자본에게 10조 원을 물었다면 똑같이 국내 재벌들에게도 10조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 국민들이 혈세가 나갈 것이 2배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대변인은, 이곳을 지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대변인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곳 철도 노동자들의 모두는 박수로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철도 노동자들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생명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만들어진 나라 영국, 그리고 민영화도 처음으로 되었던 그 나라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 좀 아껴보려고 철도에 신호등 같은 거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신호시설 설치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2개의 기차가 마주오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는 흔하게 있는 자동 제어장 수차, 돈이 아깝다고 투자하지 않아서 결국 2개의 철도가 충돌해서 수십 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에 미세한 균열이 났는데 그깟 균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방치했다가 철도가 탈선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영국 철도는 고속철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매각하고 민영화하려고 하는 철도는 영국의 그 느린 속도의 철도가 아니라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지 여러분 든든하시죠? 예, 이제 거의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철도노동자 양도감상 진행하겠습니다. 함수 5초간 발사! 우리 백장생도 맨 앞자리에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무대 옆으로 나가시는 분들 모두 배우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게 몰아치자 이명박은 임기말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걸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장이 국회안부는 철도공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는 헌법을 개정안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안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자 탄소업무 엑스원 연봉 2천만원 113년 철도 독점을 국민에게 한다는 식의 선전적 문구로 철도 공격 본부대를 서세우고 있다. 철도의 문화인 경찰청장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군인 국회안부 관료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철도 경영을 비탄신자들의 바로 국토부다. 수없이 많은 동료 선배들이 이러다 죽어간 현장에서 한나같이 일하는 철도 노동자의 노동과 삶을 책상머리에 앉아 주파날이나 튀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한단 말인가. 재벌기업에게 안전회기 사업을 특기로 넘겨주고 퇴직 후 자리고장이나 받으려는 썩은 빠진 관료들이 어찌 국민 운영한단 말인가.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 출신을 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녹색교통 철도발전 운영하면서 철도에 문화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내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KTX 민영화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 위한 이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이사는 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을 더욱 축복시킬 것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범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KTX 민영화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해왔다. 25,000 조합원의 의지와 헌신적인 투쟁은 폭발의 추이를 녹이고 있으며 100만여 서명은 폭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향한 여정은 KTX 민영화 저지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를 넘어 철도산업의 공공조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안전하게, 감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것이다. 2010년 2월 4일 정말철도노동조합. 자, 동지 여러분, 새로운 투쟁을 할 준비가 됐습니까? 주제! 준비 됐습니까? 주제! 자, 우리 투쟁에 우리를 모아서 파업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통합당 종로 후보님이십니다. 예, 통합진보당 아직은 종로. 후보님이라서 현장에서 2006년도부터 한미 FTA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상에는 오르지 못하시네요. 아, 그게 아니라 네. 후보자는 네. 소개는 가능한데 발언은 안 됩니다. 발언은 안 되는 예, 건가요? 출사 뭐 이런. 그렇군요. 예, 그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 단상은 예전에
정권에 많이 올라갔어요. 아, 예. 이 지금 KTX, 팔지마 KTX 민영화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막 팔아치우고 이득 생기려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정권의 그 본색이고, 민영화라는 표현보다는 사형화, 사유화, 그러니까 공공재를 사유화시키는, 그러한 그 작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돌의 김원율 후보님. 예. 오늘 저기 보름날이었어요. 그렇죠? 오늘이 보름이 아니고 보름을 앞당겨서 입춘이었죠. 오늘 입춘이고 정월 대보름 이렇게 짝꿍도 가서 부럼도 하고 그런 날인데 오늘 돌아다니셨죠, 종로? 예, 다녔습니다. 어떻게? 주민 만나뵈니까 주민들이 현실 정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에 김원열 후보가 확실히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고요. 또 주민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술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조금만 조금. 이기실 수 있으시죠? 예, 승리합니다. 예, 이렇게, 정치를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지금 새누리로 바뀌었는데, 그게 같은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전에 제대로 못했고, 이제는 통합진보당만이 희망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김원열 후보님 화이팅! 예, 입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